자, 82페이지요.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중추신경계. 뇌에 대한 내용은 잘 외우세요. 특히 뇌줄기 이런 것들 잘 외우셔야 됩니다. 뇌간, 뇌줄기, 중간뇌 이런 단어들 잘 신경 써서 외워주시고요. 자극과 반응 요거는 신경계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자율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수능 문제 완성되거든요. 특히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요거 잘 봐. 정리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우선 신경계 분류를 일단 합니다. 분류. 신경계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중추신경계 있고요. 하나는 말초신경계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를 다시 둘로 나누면 하나는 뇌라는 애가 있고요. 하나는 척수라는 애가 있습니다. 뇌와 척수. 다시 말초신경계를 역시 둘로 나누면 하나는 채성신경계가 있고요. 하나는 자율신경이 있단 말이죠. 자, 일단 분류 테크를 하세요. 뇌와 척수는 여기서 끝났어요. 뇌와 척수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묶어주면 얘는 연합뉴런이죠. 연합뉴런 끝! 다시 채성신경 역시 둘로 나눠요. 하나는 뇌신경이라고 쓰고요. 하나는 척수신경이라고 씁니다. 뇌와 척수 자체는 중추신경계예요. 뇌에서 뻗어나온 뇌신경과 척수에서 뻗어나온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 중에 채성신경계예요. 태클을 탈 수 있어야 돼. 자율신경계 둘로 나누면 하나는 교감신경, 하나는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태클 탈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채성과 자율을 나누는 기준은 뭐야? 얘 대뇌에 영향을 받냐 안 받냐죠. 얘는 대뇌에 영향을 받습니다. 얘는 대뇌에 영향을 받지 않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감각뉴런에 해당돼요. 감각뉴런은 무조건 채성신경입니다. 감각뉴런은 채성신경. 운동뉴런도 채성신경이에요. 됐죠?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은 채성이고요. 연합뉴런도 역시 뇌와 척수 연합뉴런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뉴런 끝났으니까 이쪽에 연합뉴런을 쓸 수는 없지, 그치? 문제는 여기 있어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은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은 무조건 다 채성이에요.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차이점이 있어. 얘는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고요. 얘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운동뉴런 두 가닥. 무슨 말이냐? 이렇게 와서 뾰족 나와 있으면 이거 감각이라고 했지. 그럼 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무조건 연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가 중요한 거야. 이 뒤에가 한 가닥으로 길게 나와 있으면 이거 운동뉴런인데 이렇게 생겨 있으면 채성신경이에요. 이 뒤에가 감각, 연합, 운동 이렇게 생겼는데 운동이 끝나지 않고 두 가닥으로 이렇게 해서 기관이 나와 있으면 이 운동뉴런 두 가닥으로 연결된 거 맞죠?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거 자율신경이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됐나요? 이 뒤에 있는 운동뉴런의 가닥수를 가지고 채성신경이냐 자율신경이냐 구별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에 있는 감각은 무조건 채성입니다. 무조건 채성. 그쵸? 무조건 채성. 그러니 채성신경과 자율신경을 구별하는 건 운동뉴런의 가닥수.
됐나요? 요거 일단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교감 부교감 합니다. 대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찾으셔야 되겠죠? 교감과 부교감. 자, 일단 구조로 찾습니다. 첫 번째는 얘네들의 구조예요. 됐죠? 구조 잘 봐. 교감신경은 점 찍고 앞쪽에, 점 찍고 뒤쪽에 이렇게 생겼고요. 부교감신경은 점 찍고 앞쪽에, 점 찍고 뒤쪽에. 됐니? 요걸 시냅스라고 한다고 했죠? 시냅스. 자, 얘네들은 운동뉴런 두 가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율신경계고요. 앞에가 짧죠? 앞에가 짧으면 교감. 앞에가 길죠? 앞에가 길면 부교감. 됐니? 요것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교감신경 두 번째 맨 끝에만 다른 동그라미. 분비 물질이 달라요. 자, 얘 에피네프린 나오죠. 그럼 노란 동그라미 하나, 둘, 세 개에서는 동필 아세틸콜린이 나타납니다. 됐나요? 일단 첫 번째요. 구조를 보고 교감인지 부교감인지를 고른다. 두 번째, 나오는 호르몬 이름을 체크하는 겁니다. 가운데 중간은 똑같은 애, 교감 끝에서만 다르네. 됐나요? 교감신경 맨 끝에서만 다르네. 이 맨 끝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감과 부교감은 하는 짓이 달라지겠죠. 자, 하는 짓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두 번째, 작용 한번 봅시다. 교감과 부교감의 작용. 자, 교감신경이 작동되면 뭐가? 부교감이 작동되면 뭐가? 일단 뭐 동공이라든가 호흡, 심장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교감신경이 작동되면 빨라지는 거 맞죠? 동공은 커지고요. 심장박동 촉진되고요. 호흡도 촉진됩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쪽을 외우세요. 중요한 거 소화죠. 소화. 또는 소화액 분비라고 쓰는 거예요. 소화에 관련된 소화액 분비. 교감신경이 발동되면 억제.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해드렸는데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작동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밥 먹고 바로 운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완전 반대적인 역할을 하니까 둘 중에 한쪽만 제대로 해준다. 얘 동공 축소되고요. 심장박동 억제되겠죠. 얘도 억제되겠죠. 대신에 소화는 촉진되는 거죠.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부교감신경이 작동되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죠. 됐지? 하나만 더요. 혈당량. 혈압. 교감신경 작동되면 증가해요. 얘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틀려오는 거 방광이에요. 방광. 어디가 수축? 됐나요? 어디가 수축? 부교감 작동되면 수축. 교감신경 작동되면 이완. 자, 이렇게 한국말이 되게 많이 나오면 틀릴 만한 걸 줄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겠죠. 그죠? 뭘 틀려오고 뭘 맞춰내는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자, 질문이요. 교감신경 동공을 확대시킬 때 조절하는 중수가 누구야? 어디 연결돼 있다고? 네, 어디 연결돼 있어? 네, 다시요. 교감신경 동공을 확대시킬 때 어디 연결돼 있다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교감신경 심장박동을 촉진시키는 거 어디 연결돼 있다고? 심장박동 촉진시켜주는 뇌가 누구야? 여기까지 됐어요? 니네 뭐 틀려오는지 알겠어? 정확하게 외우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봐. 그래서 그림을 그려줄게. 잘 보세요. 이 그림은 반드시 외우세요. 뇌가 있었고요. 척수가 있지, 그지? 됐니? 자,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교감신경을 그려볼게요. 이쪽에 부교감을 그려볼게. 자, 맨 처음에 눈에 대한 내용이니까 동공이 확대되겠지. 그러면 이 동공이 확대된다는 건 눈에 신경계, 자율신경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교감신경이니까 앞이 짧고 뒤에는 길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짧고 기니까 교감 맞지? 두 번째요. 심장에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앞이 짧고 뒤에가 길어야 되지. 교감 맞지? 호흡해야 되니까 폐에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앞이 짧고 뒤에가 길어야 되지. 됐니? 다시 소화해야 되니까 위에도 연결되어 있어야 소화되는 거 맞죠? 앞이 짧고 뒤에도 길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마지막이요. 방광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어떻게? 앞이 짧고 뒤에가 길어야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점 찍었어요. 교감신경의 맨 앞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고? 전부 다 척수에만 연결되어 있죠. 됐어요? 교감신경은 무조건이에요. 척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척수에 연결되어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 다시 부교감신경 한번 해볼까요? 눈 축소되겠지. 심장 억제되겠지. 호흡, 폐 억제되겠지. 위는 촉진시켜주죠. 방광은 수축시켜주죠. 됐나요? 얘네는 어디 연결돼 있어? 자, 눈 조절 중수가 누구야? 중간뇌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중간뇌 얘 아니고요. 얘가 중간뇌예요. 그래서 얘 여기다 꽂는 거야.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아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의 맨 앞이 중간뇌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요. 심장박동 누가 해? 연수가 해요. 그래서 여기다 찍고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아야 되겠죠. 부교감신경 어디에? 연수에. 다시 호흡 누가 조절해? 연수가요. 얘도 연수에 연결돼. 위 누가 조절해? 역시 연수가요. 됐나요? 마지막 방광이요. 어디 연결돼 있어? 여기요.
척수. 끝에. 자, 다시 교감신경은 모두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척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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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감신경은 모두 척수 중간에. 부교감신경이 꽂혀 있는 곳은 다 다르지. 그러니 부교감신경에 포인트를 맞춰주는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려오는 게 뭐라고? 심장 그러면 무조건 다 연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교감신경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 척수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나요? 위라면 눈 역시 마찬가지예요. 눈 눈동자를 조절하고 막 총동 확대하고 중내 외우고 있단 말이죠.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돼. 부교감신경은 중간내에 연결된 게 맞아요. 그런데 눈을 확대시켜주는 교감신경은 척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물론 조절하는 중추는 따로 있지만 연결된 곳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꼭 써주세요.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 중간 부분에 연결되어 있어요. 됐나요? 요거 하나 반드시 기억해 줍니다. 됐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율신경은 안 할 수가 없어. 역시 정말 많이 중요하니까. 하나만 더 힌트를 주면 이책성신경의 운동뉴런은 맨 끝에가 근육이라고 써 있어요. 요거 근육이라고 써 있습니다. 또는 근육이란 단어보다 골격근이라는 단어를 신경 쓰세요. 골격근.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채성이고요. 이 운동뉴런 두 가닥의 맨 마지막은 내장근이라고 써 있어요. 내장근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 자율신경이구나. 이렇게 꼭 체크해서 맞춰주십니다. 되셨나요? 이 정도 돼요? 자,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1번이요. 그림자는 동공의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말초신경계에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통로를 나는 무릎 반사에 관여하는 말초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통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무릎 반사에 대한 내용도 하나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잘 보세요. 가 한번 볼까요? 가. 중추신경계의 기억. 길고 짧지. 그럼 얘는 부교감이에요. 그죠? 밑에 니은은 짧고 길지. 그렇다면 얘는 교감이요. 됐나요? 나 한번 볼까요? 나 뾰족 튀어나온 동그라미 보여? 그거 무조건 동그라미요. 감각 됐니? 뭐라고? 채성신경이요. 감각 나오면 무조건 채성신경. 됐나요? 디귿 한번 보세요.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한 가닥으로 되어 있으면 뭐라고? 채성신경. 됐니? 자, 읽어볼까요? 기니, 디는 모두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X 칠 수 있겠어요? 되게 쉽지. 기억과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 기억과 니은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같다. 맞아? X. 무릎 반사 중추는 척순이? 네, 동그라미.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괜찮죠? 이런 문제들 괜찮지 않니? 이런 거 푸는 거예요.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됐나요? 쭉 이게 보면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31번이요.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자율신경을 통해 심장과 위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기억이 심장에, 니은이 위에 각각 작용할 때에 나타낸 것이다. 억제됨, 촉진됨 중에 하나래요. 자, 기억을 타고 갔죠. 교감신경 타고 가면 심장박동은 촉진, 맞지? 니은 부교감을 타고 가면 위는 어떻게 되겠니? 부교감을 타고 가면 위 촉진되는 거 맞죠? 됐나요? 소화에 대한 내용만 반드시 신경 써주세요. 그럼 디귿은 X. 어때? 쉽죠?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거든요.
여기 파트 정말 쉽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기억은 신경절 이전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다. 기억은 이게 신경절입니다. 얘 이름이 신경절. 시냅스를 신경절이라고 해요. 신경절 앞이 짧아요. 네. 교감은 신경절 앞이 짧아요. 기억 동그라미. 니은 감각이니 뭔 개소리야. 이것만 딱 알면 돼요. 감각은 채성이죠. 자율에다 동그라미 칠 수 없어요. 절대로. 니은에 봤어요. 어때요? 간단하죠? 이런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39번이요. 자, 기억 두 가닥 되어 있는 거 맞지? 자율, 중에, 부교감. 니은 짧고 기니까 자율, 중에, 교감. 디귿 길고 짧으니까 자율, 중에, 부교감. 됐나요? 그 중에 분비물질이 다른 애가 있어. 나머지는 다 노란색 동그라미죠. 됐나요? 교감의 두 번째 맨 끝에만 다른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교감의 두 번째 맨 끝에만 다른 동그라미. 됐니? 어디만? 디귿의 맨 끝에. 그지? 자, 기억은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기니딜이 모두다. 기니딜이 모두 다 자율신경계니까 얘는 전부 다 말초신경계 맞죠? 전부 다 동그라미요. 기억과 디귿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 X. 됐어요? 교감의 두 번째 맨 끝에만 다르네. 리을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존재한다. 보세요. 리을 누구라고? 방광에 꽂혀있는 부교감 맞지? 어디에 붙어야 돼? 척수에. 됐나요? 디귿 X. 오케이, 시험 문제 되게 간단하죠? 작년 수능에 나온 문제 한번 보세요. 22번이요. 이런 문제를 외워야 되겠니? 뇌의 구조와 기능을 외워야 시험 문제 풀 수 있죠. 그죠? 자, 기억. 맞아? 요거 풀 수 있겠어? 중간내니? 구조 보여요? 이렇게 있으면 대뇌 맞죠? 그죠? 여기 사이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 그죠? 그리고 요 밑에 볼록 튀어나온 애가 있어요. 볼록 튀어나온 애. 보이니? 이렇게 생긴 데에 기억 찍혀 있고 볼록 튀어나온 데에 니은 찍혀 있는 거 맞죠? 보여요? 이 그림 보여? 됐어? 이렇게 생긴 애가 간뇌예요. 그리고 그 간뇌 밑에 볼록 튀어나온 데 있지. 여기. 여기가 중뇌야. 이걸 우리는 중간뇌라고 하는 거죠. 얍삽하지. 이게 3점이래요. 3점. 기억 간뇌라고 쓰는 겁니다. 몇 번이에요? 43번이요. 됐어요? 기억에 뾰족뾰족 튀어나오는데 이 위치 잘 봐. 니은 아래쪽에 뿔뚝 튀어나온 거 있죠? 얘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어디랑? 연수랑. 어디랑? 척수랑. 이게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통수에 있는 게 손해죠.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건 손해가 하는 짓이에요.
리을에는 시각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다. 당연하겠죠. 니은 디귿 정답 쓰시면 됩니다. 뇌의 구조를 외워야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리라는 법은 없죠. 하나만 해봅시다. 차라리 42번 같은 문제를 풀어내세요. 중추신경계와 심장을 연결하는 자율신경계를 나타냈대요. 스몰 a에 하나의 신경전이 있으며 자율신경계니까 반드시 신경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교감인지 부교감인지를 찾으셔야 시험 문제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다르다. 해보세요. 신경 전달 물질은 다르다. 보여? 그렇다면 얘는 교감신경이라는 얘기지. 문제를 읽고 교감이에요 라는 걸 맞추시면 돼요.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보여? 심장을 조절하는 애는 연수 맞죠? 부교감일 때 연수예요. 됐나요? 얘는 교감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무조건 척수라고 써오는 겁니다. 교감은 무조건 다, 어디나 다 척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X. 기억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보다 길다. X.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에피네프린. 여기 노르자가 붙어도 되고요. 안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에피네프린이 부종이어서 구별하기 위해서 노르자를 붙이는 겁니다.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시험 문제는 신경계 파트의 시험 문제는 너희 분류표 구별할 수 있겠어? 이게 첫 번째고요. 그게 머릿속에 딱 주어져서 말초, 채성, 자유를 분리해서 구별할 수 있으면 우리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너 교감과 부교감이라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말이야. 두 개가 다 운동뉴런인 거 아니? 그런데 거기서 각각 나오는 분비 물질이 다른 거 알아? 그거 구별할 수 있겠어? 항상 교감의 두 번째 끝에만 다른 거. 됐나요? 요거 구별할 수 있겠니? 그리고 맨 마지막 거요. 얘네들의 작용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들이, 교감신경들이 각각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르죠. 그거 너 구별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근육 문제 풀어봤죠? 근데 근육 문제는 양이 이만큼인데 2점짜리가 되게 많지. 그죠? 얘 보세요. 되게 조금인데 3점짜리가 많아요. 자율신경은 그만큼 생물학에서 매우 중요한 녀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외워줄 건 외워주시고요. 틀릴 만한 거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좀 풀어봅시다. 계산형 시험 문제가 없다는 건 매우 쉬운 시험 문제가 되겠죠. 이런 녀석들 잘 정리해서 오늘 수능 문제 2개, 3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맞지, 그지? 그럼 전 시간에 보세요. 자극의 전도, 전달, 근육, 신경류. 그죠? 2주 만에 수능 3개 했잖아요. 17개만 하면 되죠. 유전 6개를 빼버리면 9개 했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3단원에서 호르몬, 방어작용 얼마 안 남았죠? 그죠? 호르몬, 방어작용 이렇게 하면 3단원도 얼추 마무리가 됩니다. 2단원이 얼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니네들이 가장 많이 풀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2단원이 슬쩍슬쩍 정리가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잡다구리한 걸 외우느라고 골치 썩지 마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덩어리를 보면 큰 덩어리 맞죠? 이런 덩어리를 한꺼번에 하나씩 통째로 그래야 문제가 정확하게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유형별로 정리해 간다고 그랬어요. 문제 꼭 풀어오시고요. 단원이 끝나면 수능 완성 단원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고생하셨습니다.